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병화가 겨울에 겨울 계절 끝났죠. 이번 시간부터는 정화가 음간입니다. 그리고 봄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봄이니까 모광절이죠. 거기 정화는 인왕절입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왜?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모광절이니까 수는 힘을 빠질 때죠. 그래도 잘만 되면야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정화가 역행을 해서 겨울로 간다면 이때는 상신을 얻으니까 예, 좋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인달하고 묘달하고 용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달의 정화일간, 그렇죠. 자, 일지는 음간이니까, 그죠? 음간이니까, 여기에서 사유축에 해, 묘미, 그죠? 이 6글자 오게 돼 있죠? 자, 인달. 자, 월지에 정인을 놨습니다. 정인을 놨다는 얘기는 정인의 특징을 가장 그 사람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인이라는 부분은 어떤 스타일로 말씀드렸냐면 집중력, 공부하는 능력, 그 다음에 흡수력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스펀지, 마른 스펀지와 젖은 스펀지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스펀지이기 때문에 어떤 액체 상황을 보면 쫙 흡수를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눈치로 흡수하고 배우고 익히는 부분에 습득력이 남다른 습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자, 인성인데 관성을 가졌을 때는 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관성이 없을 때는, 자, 관성은 뭐죠? 목표죠.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관이든 살이든.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습득력이 다른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요 인달입니다. 또한 인달은 정인격이잖아요. 그렇지만 정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참 에피소드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어떤 직업적인 분석할 때 오판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정인격입니다. 정인격. 자, 이 지장가를 보면 갑, 병, 무가 있죠. 자, 갑, 병, 무가 있다. 그러니까 정인, 겁재, 상관이 있죠. 그런데 절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처는 경금하고 을목이 들어오죠. 인명론은 없습니다. 자, 요게 문제가 되는 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인성이 분명히 정인이 용신이 됩니다. 그죠? 용신. 근데 요 편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수 혼잡이 딱 됩니다. 근데 인에서 꼭 알으셔야 될 것이, 간목보다 을목이 세다는 거예요. 격은 정인이 격인데, 활동은 어떻게 한다? 편인이 앞선다 이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냐 하면 정인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근데 편인은 편재가 플러스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는 플러스 편재가 되어 있고 정인에는 플러스 정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을 갈 것이냐.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냐 지적 차원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넘나들어요.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세상을 보게 되고 내가 공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정인 하나 있을 때는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편이 딱 방해를 해요. 어떻게? 야, 이거 대충 해고 내 편한 방식에서 돈부터 먼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현재 사회가 황금 만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이 갑자기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에 좀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인성인데 상신은 뭐가 됐죠? 상신은
상신은 보니까 없어요. 그죠? 상신은 수인데 없습니다. 그죠? 수가 있었는데 수가 여기도 봐도 여기 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단지 있다면 경금 중에 임수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각폰 그런 거. 요거 관이죠? 근데 내 재성의 관이다 이거죠. 재성 뿜고 들어온 관.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일지에 일지에 임수나 개수가 이 지장간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과 관성은 일지에 있는 거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어. 그런데 활동을 뭐로 하죠? 식신하면 상관이잖아요. 그죠? 식신하면 상관인데, 인성이 월진 없고 일지 있을 경우, 가서 내가 몸으로만 몸 때문에 해서 돈을 벌어먹다 보니까, 아, 이거 자격증도 하나 있으면 돈을 더 받아. 내가 공부를 해서 스펙을 갖고 있으면 더 받아. 이렇게 돼서 나중에 그걸 자각을 해서 늦깎이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진일자 그냥 목표가 없었어요. 근데 일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저거 진짜 내가 권력을 잡고 싶거나 또는 내가 저 위에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리고 싶거나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지에 있는 인성과 관성을 쓰게 돼요. 물론 비견도 쓸 수도 있습니다. 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해야 되겠구나. 비견이 있을 경우죠. 그렇지만 식신하고 재는 식상하고 재는 쓸 수가 없다. 이거 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상신이 없는 관계로 이 스펙을 딱 따져본다 그러면 이 인성과 그죠? 요 상관이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상관, 인성 스펙을 찬, 인성 하나가만 아니죠? 요하고 두 개를 찾죠. 이렇게. 자, 이 상관이 정편인 혼자별 가서 스펙을 차고, 그죠? 페인이 된 거죠? 근데 확실한 페인은 아닙니다. 자, 왜 정편이 혼잡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을 쓰기 위한 머리. 상관은 뭐죠? 말, 수단, 예능, 재능, 체능, 기능, 관리,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아니하는 기타 등등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벌어먹은 직업을 갖는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죠. 단지 딱 표현 갈 수 있으면 내가 지혜와 그 다음에 말, 수단,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쓰는 직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부가 되면 그래도 고차원적인 어떤 이 일을 하게 되죠. 변호사 같은 이런 직업, 그죠? 의사 같은 강사 이런 거, 교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냥 관리직, 서비스직, 영업직으로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상관이니까 순간적으로 재치 있고 말 잘하고 능력은 있습니다. 기능 보는 대로 따라서 하고 현실에 또 잘 적응하고, 그죠? 그렇지만 인내심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는 인성을 차고 있어요. 근데 이 인성들은 뭘 못 봤냐? 관성을 못 봤습니다. 관성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인성들이 결국은 이 상관을 쓰기 위한 지적자원,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상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걸 가비해서 상관을 쓰기 위한 어떤 자격이나 문서를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관을 가지고 관성 못 봤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래도 절처가 그래도 이 정제가 올라왔죠. 정제가 이 정제를 벌어먹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가 상관이 어디로 간다? 재성을 본 거죠. 재성, 정제를 벌어먹기 위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지에서 인성이나 지장간 내지는 뭐 만약에 정해 같은 게 있으면 뭐 큰 관계가 없겠죠. 상관이 관을 잡으니까. 개수 같은 게 있다. 이제 축 같은 게 정축이라든가, 그죠? 유가 들어와서 개수가 오는다. 그러면 이 상관이 살을 잡는 직업으로 가요. 상관이 살을 잡는 직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 그 대신에 지적자원은 착용 못 했잖아요. 능력은 있어요. 어떤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습득하는 능력은 있는데 저 편인 때문에 공부에 집중해서 내가 타이틀, 스펙, 학벌, 간판 이걸 구비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급이 떨어지죠. 정인 하나만 있으면 집중합니다. 근데 편인 때문에 오락가락 한다.
이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집중을 못 한다. 그러는 바람에 그만큼 급수가 떨어졌다 이거죠, 상관이.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 정유일주 한 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 자, 이렇게 되면 개수가 살이 붙었죠, 여기에. 그러니까 상관은 살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내밀 수 있는 인성은 뭐라고 그랬죠? 간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스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착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을 잡는 상관은 살을 잡아요. 이게 상관이 가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하고 보고 배우는 건 있지만 이 살을 잡는 직업을 가버리니까 어떻게 현재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성을 좀 발휘를 해서 뭐를 했냐면 일단 횟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횟집에서 주방장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잘 돌았죠. 그때가 이제 살성이 운에서 잠깐 왔을 때죠. 절초로 왔든 어떻게 왔든. 그런데 왔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놓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싫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에 처해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어떤 기능직으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만큼 이 상관에서 가사를 했을 때 착용하는 뭐를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상신이 해당되잖아요. 상신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왜? 월지에 상신이 없기 때문에 늘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평생 동안. 근데 상신 운에 가면 그때는 잠시 동안이죠. 근데 벌었던 돈도 상신 운이 가버리면 날라가 다 간다 이거죠. 잠시 내가 보관하는 거지 영구히 보관할 수 없다. 근데 상신을 갖고 태어났다면 늘 그거 존재하는 거죠. 평생 동안에.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예?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왜? 상신 준 것만 해도 살아갈 때 엄청난 행운한 거죠.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동국정에 시달려야 된다. 자, 운을 파악해서 보면, 대운에서. 자, 인달에 태어났어요. 이 상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갔다. 잘 살죠? 자기가 하는 만큼 성과도 이루고 목적 달성도 하고 그 다음에 뜻도 세워서 물론 이 등락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상 레벨에 올라가서 이 기복이 있는 것과 바닥에서 기복이 있는 것과는 전혀 인생살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만큼 잘 벌다가 여기 와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기부터 돈 벌려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왜? 수가 절초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기가 무슨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0년대 돼야 어렵게 이렇게 고생 한 4, 50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조금 피는 모양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올라선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요.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때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이때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마음도 졸이고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가. 그 다음에 여기서 관성 인성을 어떤 공부를 차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우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눈 감고도 보실 겁니다. 금방 뚫어보면 금방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렇겠죠? 자, 묘달 보겠습니다. 인달, 이렇게 했는데, 묘달하고 인달하고는 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차이점이라는 것이, 인달하고 묘달은 용신 자체가 서로 틀려요. 똑같은 모양들인데, 다르죠. 자, 묘달의 정화. 자, 정화가 묘달에 태어난다. 이게 편인격입니다. 일제는 사유축, 해묘미가 들어가고죠. 이건 이제 뭐, 눈 감고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묘인데, 여기에서
인묘가 이렇게 걸리죠. 인묘.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벌써 정편인 혼잡이죠. 인달에도 인수 혼잡이지만, 그죠? 묘달에도 혼잡 자체가 걸렸습니다. 왜? 묘 밑에 지장간이 갑과 을이니까. 근데 격은 편인격입니다. 자, 인달하고 묘달하고 차이점이 정인격이냐 편인격이냐는 차이점이죠. 물론 움직이는 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정인격과 편인격은 이미 50%의 어떤 정신적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됩니다. 자, 지장간은 뭐가 들었죠? 신정모가 들었습니다. 그죠? 요 신정모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절처가 딱 올라오죠. 뭐가 올라오나요? 절차가 임수하고 신금이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격인데 얘네들이 용신은 여기서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분은 의학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하실에서 잡아야 된다. 용신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성은 있지만 이건 스펙에 해당되고 요 상관이라는 부분이 상관이 용신이 딱 됐어요. 상관 용신의 인스펙을 차게 됐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차이점이 인달의 정화하고 묘달의 정화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달에는 인을 용신으로 스펙을 상관을 썼다면 여기서는 상관 용신의 인 스펙을 착용하게 되죠. 요 차이점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운에서 와서 때릴 때 맞을 때 틀려요. 인달이나 묘달이나 똑같이 가불목이 운에서 경금이 왔거나 때리잖아요. 근데 인용신을 쓰는 사람은 벌써 직업이 날아갔지만 스펙 식상을 쓰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거래처만 바뀌고 직업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에서 왔을 때 금이라는 거 왔을 때 얘를 때릴 때 벌써 차이점이 나는 거죠. 인용신 쓰면 용신이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밥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직업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얘가 용신이기 때문에 얘가 용신이고 상신이 여기는 이 화가 상신이 됐죠? 화가 얘가 상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달의 정화는 용신인데 상신은 안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묘달의 정화는 상신까지 갖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수박에 정이 착용한 상신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생 자체가 스타트 라인부터 틀려요. 인달하고 묘달하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달에는 월제 상신이 없는데 늘 동국정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묘달에는 이 상신 때문에 돈이 늘 여유가 좀 있다. 단지 용신은 양이고 음은 상신은 음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결점이 있어서 좀 나중에 보충이 돼야 되겠죠. 상신적인 부분에.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절처로다가 절처로부터 상관이 요 임수를 봤다는 거예요. 정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정관에 대한 공부를 해서 상관을 쓰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또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틀려져 버리니까 정관이잖아요. 그래도 바르게 올바르게 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상관으로 정편을 창걸고 정관을 해서 요거를 잡는다. 관을 잡는 직업으로 갑니다. 인성이 관성에 대한 부분을 습득을 해서 상관을 쓰게끔 만들었다. 다시 상관용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달하고 묘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 풀어가고 삶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인달하고 묘달하고는. 이 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지에서 만약에 정관이죠. 정관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 막 발등이 불 떠서 뭐 시급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래서 평범한 일, 그러니까 정관을 잡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냐면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왜? 정관은 바른 생활 사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일은 보다는 평범한 사무직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 이걸 봤으니까 상관도 움직이는 것도 상관이 경관이잖아요. 바깥 상관 경관은 뭐 위화백단이라고 하죠. 이건 운에서 올때기고
갖고 있는 거는 내가 고객들한테 상관을 마음대로 하는데 화급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서비스적 차원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인성이 정필 혼잡이 되는데 편인 때문에 한 가지 집중을 못한 거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만 뺀다고 그러면 그래도 인달에 정화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지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개수가 만약에 이제 떠서 올라온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무상관이 정관이 아닌 바로 살을 잡게 돼 있어요. 직업 전환 턴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이죠. 정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살이 더 중요하다. 살을 잡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에 대한 공격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계된 직업적으로 흘러가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 관에다가 나중에 살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운세를 살펴본다 그러면 묘달에 태어났어요. 여기는 아까 인에서는 수가 상신해서 일로 가면 편안했잖아요. 근데 묘는 일로 가야 편안합니다. 왜? 화가 상신운이니까. 여기가 상신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보면 화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 가면서 조금씩 기울어 가는 모양새죠. 여기 임묘가 되지만. 근데 일로 가면 요때 잠깐 좋고 여기 가서는 수왕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절처럼 올라오고 있긴 있지만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어렵게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겠죠. 물론 용시상신이 임묘되고 이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하면 좋은 운에서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운 살펴보고 연운 살펴보고 월운에서도 또 살펴보고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묘달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진달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진달도 또 참 복잡하죠. 복잡, 월지에서 상관격입니다, 격이. 상관격이 되지만, 그 상관격인데, 용신은 또 편인이 됐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진달 됐어요. 정화가. 요게 이제 사유축액이죠. 해묘미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여기가. 자, 정화가 진달에, 그럼 여기서 상관격이에요. 자, 상관격이 됐죠? 상관격이 됐습니다. 이 상관격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관이라는 부분들이 참 눈치 좋고 재주 좋고 눈치도 빠르고 그 다음에 적응력이 또 뛰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장점도 많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인성을 차야 됩니다. 머리띠를 해야 되는 손오공이 돼야 되겠죠. 손오공 상관 손오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릴 수가 있고 굉장히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근데 이때 정인을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상관격. 그럼 여기는 지장간은 뭐가 있죠? 을, 계무가 있습니다. 자, 을계무가 있어서 이 편인이 용신이 되어버렸어요. 용신이 되어버렸고, 스펙으로 상관이 있죠. 이게 격인데 스펙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용신이 되고, 계수가 뭐가 됐냐면 상신이 됐어요. 스펙이 이렇게 되죠. 상관이 스펙 이렇게 찾죠. 그러니까 상관이 뭘 잡았죠? 바로 상관이 살을 잡았다 이거죠. 이때 절차가 뭐가 있어요? 진에 병화가 올라옵니다. 그죠? 여기 임묘는 임과 신이 이제 임묘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이 상관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용신상신은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토왕절이냐, 상관이 커요. 내 마음이 상관적인 게 굉장히 커서 유일하게 12개 지 중에서 이 합이 딱 있는 것이, 무게합이 있는 것이
이 진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관, 살을 내가 쥐고 마음대로 흐르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이 상관이 제일 강하죠. 격이니까. 용신은 편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갖고 좌지우지 했을 경우 얘가 힘을 못 받죠. 상신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래서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병화일간도 진달이 병화일간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식신이죠. 병화를 이게 병화라면 근데 이건 상관이니까 상관이 살을 자꾸 흔들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근데 착용 스펙을 뭘 찼어요? 이 편인을 찬 거예요. 편인을. 그러니까 편인을 차고 살을 잡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살에 대한 깊은 이해도도 없이 살을 이겨먹으려고 한다. 근데 그 사람은 상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한테 당해요. 사람한테 당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금전적 손실이 있고 또는 내가 몸수로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신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 병화가 이제 병화가 아니라 이 간목이 있었다면은 참 금상첨화가 됐겠지만 이 진달에는 병화가 안 보이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서 그럼 우리가 적성을 땄을 때 상관으로 살을 잡는 사람 편인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들 데리고죠. 사람들 데리고 또 사람과 어울려서 내가 상관으로 어려운 일 힘들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 위험한 일 이런 거죠. 근데 자신감 상관을 살을 꽉 합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은 자신감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지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상하게 공부하다 못하게 된다니까요. 저게 편인 때문에 그래요. 이 편인이. 왜 집중력이 정인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물 먹은 스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인용시니까 또 수가 들어와야 얘가 상신이니까 수황제를 가야 또 금전적으로 윤택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진달은 조금 나름대로 괜찮은 거죠. 자, 봅시다. 운을 이렇게 봤어요. 진에서 태어났죠. 일로 가도 여기가 이제 상신운이죠. 이 수운이니까 여기는 금수 또 금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둘 이렇게 가도 하나 둘 30대 되면 괜찮아지죠. 근데 여기로 가도 하나 둘 셋 지나가면 30대 좀 지나가면 40대 초 들어가기 전에 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운하죠. 용신 상신 다 갖고 태어났다. 상관은 편인은 스펙을 찾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간다. 이때 여기도 살이 있으니까 여기 살이 있든 관이 있든 어차피 살 힘들고 어려운 일 작업 보기 힘든 일이에요. 이게 자격을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걸 하기 위한 자격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잘. 여러 가지로 편인을 갖고 있으면 물론 필요한 거는 하죠. 잠깐 집중해서. 그런데 아주 깊이 들어가도 올라갈 때까지 파는 공부는 잘 못한다. 이런 얘기죠. 운에서 물론 만나갖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여기 정인 같은 거 만나잖아요. 그죠? 정인 같은 거 만났을 때 그때는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인수 혼잡이에요 또. 이때 내가 유혹을 뿌리치고 간다고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는 또 다르겠죠. 물론 이 상관은 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또 틀려지긴 합니다만 직장 가려고 공부하지는 않죠. 돈은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는 한다 이거죠.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렵다는 거지. 이 자체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운가 하면 이렇게 가든 어차피 30대 넘어 40대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삶은 30대 지나면 그래도 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입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상관이라는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은 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월지 부모궁에 살을 맞죠. 이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부분들이 늘 마음속에
이런 얘기죠. 참 이거를 좀 지우면 돼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신다면 자기를 알아요, 자기 팔자.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지만 그걸 모른다고 하면 계속 세월을 업무하고 부모를 업무하고 형제를 업무하고 주변 사람들을 업무하게 돼요. 이 상관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관, 특히나 상관 같은 경우가 자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잖아요. 관성, 올바른 거를 근다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을 할 때 약간 거칠고 꼬집어서 얘기하고 잘못을 이렇게 막 탁탁 하라고 하는 거 같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도 잘하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편인을 갖고 있어서 말을 할 때 막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기는 어떤 때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 상관이 인성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인성을 알아야 되는데 편인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 내 편한 방식대로 정리가 되잖아요. 편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왕왕 고생을 하고 오해를 받는 수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적응도 잘하고 또 지혜도 좋고 뭐도 좋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공부만 좀 이상하게 안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래도 운이 잘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나더라도 부모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젊어서 고생하고 나중에 가서 여하튼 잘 사니까. 그렇죠? 참 그거 이 운을 갖다가 우리 인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운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또 우리가 바꿔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 지장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인자가 있어서 어느 인자를 부각시키면 되잖아요. 상관격이지만 인적인 걸 내가 알고 나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해 같은 게 있어서 간목이 이제 들어왔다. 그럼 공부하고자 하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월지 편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건 편이지만 내가 참고 인내를 해서 공부해서 뛰어나게 가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죠. 이건 자기의 틀을 깨고 새로운 곳을 비상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때 일제 정인이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있더라도 내가 선택을 안 하면 꽝이겠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지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돼서 분석을 할 때 정확한 분석이 나와요. 그 사람 성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 운세를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원리만 정확히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이분이 여기 왜 와 있는가부터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마디. 빠르면 세 마디. 아니면 꼭 찍어서. 빠르면 세 마디. 늦으면 네 마디, 다섯 마디 안에는 이 사람의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가야 됩니다. 그걸 못한다면 좀 능력을 의심받게 되겠죠. 자, 오늘 강의 봄철의 정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에 이제 정화 자기 계절이죠. 이걸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